있잖아, 나 오늘 좀 무서운 얘기 하나 할게. 1989년 도쿄. 이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도시였어. 땅값이 1년에 50%씩 올랐고 주식은 매일 신고가를 찍었어. 일본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어. 우리나라 땅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어. 진짜야. 그냥 자랑이 아니라 실제로 그 계산이 맞았어. 도쿄 황궁 주변 땅 한 블럭이 캘리포니아 전체 땅값이랑 맞먹었거든. 근데 딱 1년 뒤 모든 게 무너졌어. 집값 70% 폭락, 주식 80% 폭락, 그리고 그 다음에 온 것들. 잃어버린 30년. 지금도 그 상처가 남아있어. 근데 있잖아. 나 이 도쿄 사진들 보다가 갑자기 엄청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 그게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야. 내 이름은 소라야. 난 부동산이랑 금융 경제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만약 네가 집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대출은 얼마나 받아야 하나, 지금 내 자산이 진짜 안전한 건가? 이런 것들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하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그리고 딱 하나만 미리 말해줄게. 오늘 이 영상은 겁주려고 만든 게 아니야. 난 그냥 35년 전에 일어난 일을 보여줄 거야. 그리고 너 스스로 판단하게 해줄 거야. 먼저 진짜 많이 듣는 말 하나 부숴볼게. 한국은 땅이 좁아서 집값은 절대 안 떨어져. 나 이 말 들을 때마다 솔직히 좀 답답해. 왜냐면 이 말이 틀린 게 아니거든. 이게 더 무서워. 일본도 이 말 했어. 그것도 경제학자들이. 도쿄는 땅이 좁고 수요는 넘쳐난다. 구조적으로 하락 불가능하다. 맞는 말이야. 논리적으로 완벽해. 근데 버블이 터졌어. 왜 그랬냐고? 맞는 말이어도 가격이 그 논리를 몇 배로 이미 초과했기 때문이야. 집이 희소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희소성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리고 있었던 게 문제였어. 자, 그럼 이제 진짜 5가지 비교 시작할게. 갈수록 더 소름 돋는다는 거 미리 말해준다. 첫 번째 닮은 점. 빚으로 집을 샀더니 올랐고 그게 진리가 됐다. 자, 봐봐. 이게 진짜 신기한 메커니즘이야. 일본 1980년대 후반. 은행들이 어떻게 했냐면 집 사고 싶어요? 집값 100% 다 빌려드릴게요. 심지어 집값보다 더 빌려준 은행도 있었어. 왜 그랬겠어? 집이 계속 오르니까. 담보 가치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집 사, 집값 오름, 오른 집 담보로 또 대출, 그 돈으로 또 집 사, 또 오름.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야. 진짜 마법처럼. 근데 이거 비유하면 뭔지 알아? 폰지 사기란 구조가 똑같아. 폰지 사기가 뭐야? 새로운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한테 수익 주는 거잖아. 부동산 버블도 마찬가지야. 새로 들어오는 사람 돈으로 기존 집주인이 수익을 얻어. 새 사람이 안 들어오는 순간? 끝이야. 한국은 어때? 2023년 기준 한국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5%, OECD 평균이 60%야. 일본 버블 정점 1989년이 110%. 숫자가 거의 같아. 여기서 이런 생각 들지. 아,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관리하고 있잖아. 잠깐, 그 얘기는 4번째에서 할게. 더 충격적이니까. 두 번째, 금리 하나가 모든 걸 무너뜨렸다. 자, 여기서 아주 쉬운 비유 들어볼게. 빚으로 만든 집이 있어. 근데 그 집 천장이 풍선으로 만들어져 있어. 평소엔 괜찮아. 근데 바늘 하나 가져다 대면 금리가 그 바늘이야. 일본 중앙은행 1989년부터 1990년 사이에 기준금리를 2.5%에서 6%로 올렸어. 왜? 과열 잡으려고. 근데 일본 국민 대부분이 변동금리 대출로 집을 샀거든. 이자가 갑자기 2배 넘게 뛰어버린 거야. 월 150만 원 내던 사람이 갑자기 350만 원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야. 버틸 수 있어? 못 버티면 집 팔아야지. 파는 사람 늘어나면 집값 떨어지지. 집값 떨어지면 담보가치 떨어지지. 담보가치 떨어지면 은행 부실이 오지. 이게 도미노야.
한 개가 쓰러지면 다 쓰러지는 거야. 한국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비중이 한때 70% 초과. 2022년에 한국도 금리를 급격히 올렸잖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 빌라 역전세 사태,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수도권 외곽 아파트값 30~40% 급락. 그게 방화세가 살짝 당겨진 거야. 아주 살짝. 자,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세 번째가 제일 무서워. 왜냐면 이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거든. 인구.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집값은 결국 집을 살 사람 수가 결정한다는 거야. 금리도 정책도 아니야. 장기적으로는 인구야. 집을 가장 많이 사는 나이가 언제야?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일본에서 이 연령대가 역사상 가장 많았던 시기가 언제야? 1980년대 후반. 정확히 집값 정점이랑 겹쳐. 우연이 아니야. 그 세대가 집을 다 사고 나서 수요가 꺾이기 시작한 거야. 한국은? 지금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 1955년에서 1963년생. 들이 슬슬 자산을 팔기 시작하는 시기야. 그리고 뒤를 이어받아야 할 세대는? 한국 합계 출산율 2023년 기준 0.72. 세계 최저. 단순 최저가 아니야. 인류 역사상 전쟁도 기근도 아닌 평화로운 시기에 기록된 수치 중 최저야. 30년 뒤 집을 살 사람이 지금의 절반도 안 돼. 이건 예측이 아니야. 수학이야. 수요가 반토막 나면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굳이 내가 말해 안 해도 알지? 네 번째, 이건 심리 얘기야. 근데 이게 제일 소름 돋는다? 버블은 항상 반드시 예외 없이 모두가 확신할 때 터져. 1989년 일본 언론 헤드라인 직접 가져왔어. 일본 부동산 구조적 하락 불가능. 도쿄는 세계의 수도가 될 것이다.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 이건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한국 언론 헤드라인 중 가 기억나는 것만 가져와 볼게.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하락 없다. 영끌 안 하면 벼락거지 된다.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 복사 붙여넣기 한 거 아니야. 진짜야. 근데 있잖아. 이거 일본 탓하고 한국 탓하려는 게 아니야. 이게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야. 심리학에서 이걸 사회적 증거라고 해. 주변 사람이 다 하면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 안 하면 내가 바보 같은 느낌. 2021년에 집 안 샀던 사람들이 얼마나 욕먹었는지 기억해? 왜 안 사? 멍청해? 그 심리적 압박이 버블을 만들어. 그리고 모두가 확신하는 순간 새로 들어올 사람이 없어지는 거야. 폰지 사기 기억해? 새 투자자가 없어지는 순간. 다섯 번째, 이게 제일 역설적이야. 버블을 키운 건 탐욕만이 아니었어. 정부 정책도 함께 있었어. 일본 버블, 처음에 씨앗 뿌린 게 누구냐면 일본 정부야. 1985년, 미국이 일본한테 압박을 넣었어. 엔화 너무 싸다, 올려라. 이게 플라자 합의야. 엔화 가치가 갑자기 2배로 올라버렸어. 수출로 먹고 살던 일본 기업들이 타격을 받기 시작했어. 그러자 일본 정부가 뭘 했냐면 경기 살려야지, 금리 내리자, 대출 풀자. 그 돈이 어디로 갔냐고? 부동산이랑 주식으로 갔어. 정부가 경기 살리려다가 버블을 만든 거야. 한국은? 2020년, 코로나. 경기 살려야지, 금리 내리자, 대출 풀자. 그 돈이 어디로 갔냐고? 아파트값이 2년 만에 2배가 됐어. 서울 노원구 아파트가 3억에서 7억이 됐어. 그리고 그 사이에 집 산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책이 나쁜 게 아니야. 근데 그 의도치 않은 결과가 이미 30년 전에 한번 일어났다는 게 문제야. 역사를 모르면 반복하게 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말할게. 나 이 영상 보고 내일 당장 집 팔아라.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지금 네 상황을 한 번만 점검해봐. 체크리스트 3가지. 하나, 지금 네 순 자산 중에서 집 한 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어? 그럼 투자한 게 아니라 올인한 거야. 포커에서 올인은 이길 때는 화끈한데 질 때는 전부 잃어. 둘, 지금 대출이자가 월 소득의 30% 넘어? 지금 당장은 버틸 수 있어. 근데 금리가 1.5% 더 올라면?
그때도 버틸 수 있어? 그 계산 한 번만 해봐. 셋. 지금 사려는 집이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야, 줄어드는 지역이야? 수도권이랑 지방은 진짜 다른 얘기야. 10년 뒤를 보고 사야지 지금 가격만 보고 사면 안 돼. 이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면 너는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안전한 위치에 있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 나빠서 버블이 터진 게 아니야. 그 사람들 열심히 일했어. 미래를 꿈꿨어. 가족을 위해 집 샀어. 그냥 몰랐던 거야.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구조 안에 있는지를. 그리고 알게 됐을 땐 이미 늦었어. 근데 너는 지금 알게 됐잖아. 그 차이가 30년을 바꿔. 그래도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건 이거야. 10년 뒤에 네가 이 영상 다시 보면서 그때 알아서 다행이다고 생각하기를. 그게 내가 이 영상 만든 이유야. 오늘 끝까지 봐줘서 진짜 고마워. 이런 영상 끝까지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너는 이미 달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빠이.